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의 관리 방법 중에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약물 치료, 식사 조절, 운동과 나의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뇨병 환자가 식사나 운동만으로 혈당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먹는 약을 쓰면 도움이 되는데 당뇨병 약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먹는 약인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것과 인슐린 주사를 함께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보다 약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먹는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도록 자극하거나 인슐린이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주는 작용을 돕습니다. 또는 장에서 포도당 섭취가 빨리 되는 것을 더디게 하여 서서히 혈당이 오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약마다 효과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약물들을 제대로 알고 복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주로 먹게 되는 총 7가지 경구용 혈당 강화제 종류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폰 요소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뚜기 모양의 알약인 아마릴정, 글리멜정 등이 있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물로 보통 식사 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체중 증가나 저혈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구아나이드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인 메트포르민입니다. 상품명으로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약은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말초 조직에서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알파글루코시다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그보스, 베이슨, 글루코바이 등이 있습니다. 상부 위장관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킴으로써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식후 혈당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3번 식전에 복용합니다. 장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티아졸리딘 디온입니다. 대표적으로 듀비에, 액토스정 등이 있습니다.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주며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체중 증가 및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다섯 번째, 메글리티나이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보넘, 글루페스트정 등이 있습니다. 설폰 요소제처럼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비설폰 요소제로 약효가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며 하루에 3번 매 식사 전 복용합니다. 저혈당과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DPP-4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라젠타, 가브스정, 자누비아 등이 있습니다. DPP-4 억제제는 장에서 인크레틴 호르몬의 기능을 오래 유지하도록 작용합니다. 그 결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증가와 함께 글루카곤 분비 감소를 통해 혈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낮추어 혈당 상승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복용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SGLT2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시가 정이 있습니다. 신장에서 SGLT2라는 수용체를 억제하여 당 제흡수를 낮추고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인슐린 비의존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한 번 복용합니다. 요로 감염이나 탈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령의 환자나 저혈압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와 혈압 감소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구 혈당 강화제들의 부작용을 줄이고 혈당 강화 효과를 늘리기 위하여 복합제로도 나와 있어 사용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누메트, 트라젠타 듀오, 아마릴 M정, 가브스메트정 등이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나 복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약물을 추가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꼭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합시다. 다양한 약물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저혈당이나 위장장애 혹은 식욕저하 부종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 꼭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하시고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다가 끼니를 거르고 약만 드신다거나 약을 중복으로 복용했을 경우에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에 대한 대처법도 꼭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요법 외에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삼가도록 합니다. 약은 대부분 잘라서 먹지 말고 형태 그대로 통째로 복용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혈당을 올바르게 측정 기록하는 것이 환자분의 혈당 조절 여부 확인과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 수첩에 자신의 혈당을 기록해두면 의사가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다가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약물 등을 복용하진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갑상선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혈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알코올 섭취나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의 이름을 알아두고 응급 상황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약물을 복용하며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약 처방전이나 약봉투에 있는 약의 이름을 찾아봅시다. 내가 먹는 약의 정확한 복용 방법을 알고 실천합시다. 저혈당 대처법을 숙지해 둡시다. 약물의 부작용이 지속되거나 저혈당 쇼크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거나 119를 통해 응급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소 부작용과 저혈당 대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당뇨병을 관리해 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